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상승 중에 있고 S&P 500과 나스닥이 오늘 장에서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개장 전에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됐죠. PPI와 근원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MOM 기준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내일 CPI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공급자 물가 단가가 가장 중요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생산자 단에서 이제 기업들끼리 거래되는 단가에 대한 물가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실질 이제 관세 이행 직전에 이제 거래되려는 물량들이 사실 굉장히 좀 단가를 낮게 후려쳐서 미리 선계약을 따내려는 부분도 있었고, 굳이 이제 공격적으로 관세 이후 단가까지 고려해서 미리 단가를 높게 거래하려는 기관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추후에 이게 공급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할 걸로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직전 시점에서 발표된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당연히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자 물가지수 관련된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라클의 실적이 공개됐죠.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지만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현재 여전히 40%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산업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오라클의 실적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미국의 AI 산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오라클이 갑자기 좀 더 주목받은 요인은 이제 RPO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래에 땡겨올 수 있는 매출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사실 이제 오라클이 상승률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AI 칩셋을 통한 클라우드 관련된 공급 부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해당 부문 매출 성장은 지금 70%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전망치에 대해서는 살짝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70%가량인데, 요게 상승률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주요 이제 3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죠.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근데 요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높은 편인데 35%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업계 자체는 크고 있는 건 맞는데 업계 평균 성장 속도가 20%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오라클이 압도적으로 좀 빠른 그런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재 이제 기계약 고객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추후에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 기대치는 더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구글이나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동안에 많이 진행을 해왔고, 여기 고객들은 이제 IT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본인들의 클라이언트들이 그대로 이제 뭔가 매출을 성장시키거나 혹은 이제 AI 분야를 신사업으로 펼치거나 이런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하던 클라이언트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매출을 본인들의 클라이언트들이 증가하는 만큼만 또 데이터 사용량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라클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S&P 중에서도 특히 오히려 IT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좀 더 많거든요. 기계약 고객들 자체가 원래 과거에 어떤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생산을 의뢰했다던가 혹은 뭐 인트라넷 생산을 의뢰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오라클한테 IT 사업부를 사실상 외주 줬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JP모건이라던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본인들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같은 것들을 오라클한테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고 AI를 도입하는 시점이 됐죠. 근데 사실 이 기업들이 제일 돈은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냥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쓸 곳이 없어가지고 안 쓰던 기업들인데 본격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시즌이 됐죠. 왜냐하면 기성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AI를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되는 산업 혁명 구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오라클은 기계약 고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B2B 관련된 거래를 하던 기업들한테 쫙 땡겨올 수 있는 매출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굉장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의 실적 관련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한편 비만 치료제 위고비 제조기업 노보노디스크는 약 9천 개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노보노디스크는 일전에도 한 2주 전 정도였나요? 제가 언급할 때 사실 일라일리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분명히 둔화되는 게 보인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성장치인 70%대 정도의 성장세는 나오는데 지금 경쟁사인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0% 수준의 분기 매출 성장세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라일리한테 뒤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실질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결국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 시장이 뒤집힐 수밖에 없다. 점유율 부분이 뒤집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렸는데 사실 이제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 주니까 우리도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 제품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 뛰어난 점이 있어야지만 이게 시장에서 간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이제 코로나 시점 이전 대비해서 거의 지금 80%가량의 인력 증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4만 명대에서 9만 명대에 가까운, 8만 명대 정도 가까운 수준까지 공격적인 인력에 대한 증원을 진행했는데 그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일라일리한테 뒤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관점에 있어서 기존 인력들 중에 불필요한 인력들 다 빨리 정리하고서 제대로 제품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본질적인 인지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정말 돈에 대한 감축 목적도 있지만 사실 매출을 워낙 지금 잘 보는 과정이고 위고비 자체가 이익률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정말 순도 높은 R&D에 대한 투자, 이게 가장 큰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분기부터 보여질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정말 이제 이 생산 분야에서 뛰어난 어떤 인재들을 직접적으로 소수를 영입하는데 이 에쿼티를 쓰거나 혹은 정말 AI 분야를 동원을 해서라도 공격적인 제품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더 많은 에쿼티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 인력 감축 관련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컨트 이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